아니 형은 덩치가 이렇게 큰데 벤치프레스를 80kg밖에 못해요? 형 솔직히 3대 몇이에요? 3대 자 스쿼트 250, 벤치프레스 160, 데드리프트 230, 총 합계 640. 굉장히 상위권이죠. 예, 역도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왜 중량을 이거밖에 안 차요? 자 여러분, 이제 보면은 스트렝스 그리고 자극의 고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박 PD께서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박 PD님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뭐라고요? 형 왜 중량을 그거밖에 못 그러니까 쳐요? 이제 중량을 왜 이거밖에 못 치냐고 와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와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다른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추럴은 무게가 답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보다는 자극적으로 많이 밀고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자극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가지고 핑크 덤벨로 시키진 않아요. 어떤 PT 회원들이라도. 근데 이제 보면은 요즘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 사이드 레터럴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 15kg 막 18kg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게를 얘기하시고 지금 현존에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 유튜버 어느 정도 유명 인지도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굉장히 잘 잡으면서 이제 그 무게를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유튜버들이 다 무게가 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무게가 답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랫 덤벨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은 플랫 덤벨 프레스를 하면은 그 근육으로만, 그 가슴 근육으로만 쫙쫙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더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뭐 8회에서 12회, 많게는 15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난 고중량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역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엄청나게 고중량이면은 3회에서 5회가 다예요. 그게 진짜 엄청난 고중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12개 하는 건 진짜 근성장이죠, 이거는. 솔직히 무게라고 이게 무게를 엄청나게 하이로 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내 기록이 140이 내가 이제 벤치를 고중량으로 해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 뭐 140으로 160으로 뭐 10개, 12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자세로 했을 때 100kg, 제가 80에서 100kg로 제가 딱 맥시멈이 진짜 힘이 좋을 때, 맥시멈으로 했을 때 컨디션 좋을 때 100kg로 정자세를 10개를 하는 게 다였거든요. 120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망가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중량이 답이라고 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80, 100으로 컨트롤 하지만 제가 120, 140으로 힘이 좋아서 컨트롤을 하고 그 근육으로 잡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 가슴 근육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100kg, 지금 제 가슴 근육이 100kg에 활성화가 돼 있다면 120, 140으로 10개를 할 수 있으면 120, 140에 이제 가슴 근육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예를 들어서 많이 해봤자 160이잖아요. 저는 180, 200 가지고도 한 10개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200 가지고는 제가 5개에서 7개 정도가 맥시멈 기록이고요. 180으로는 제가 한 10개까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고립도라든지 어느 정도 제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160에서 180, 그 이상 넘어가면은 허리 갭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낮죠. 역도 선수 자체가 벤치프레스 기록이 좀 많이 낮아요. 저는 이제 상체 쪽에 많이 이제 그 힘이 많이 딸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100kg로 이제 한 10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영상에는 이제 80에서 90 정도 나오겠지만 100kg 가지고 정말 힘 좋을 때는 한 10개에서 8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이제 천천히 이제 밀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처럼 솔직히 둘 다 정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극을 잘 줄 수 있는 무게로 이제 고립을 해서 운동을 한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20, 140, 160 이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몸이 좋아질 그 좋은 사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천히 이제 부드럽게 하는 무게로 하면 몇 개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현존의 이제 일반인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오래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몇 번, 수천 번, 수백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도 저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80kg, 100kg를 팡팡팡 치는 거하고 제가 잡으면서 운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나는 이게 직업인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펜대를 잡았을 때 저는 쇳덩이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비시즌이니까 몸이 좀 크잖아요. 몸이 좀 크면은, 근데 몸이 큰 거에 비해서 무게를 많이 못 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전엔 저도 진짜 그냥 무게는 무조건 무게가 다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200kg를 하더라도 내가 그 다리로 다 잡을 수 있으면 200kg가 당연히 정답이죠. 당연히 답이. 하지만 내가 스쿼트를 하는데 다리보다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 허리가 막 너무 뻐근하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PT를 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근데 벤치프레스를 시켜보니까 60에서 막 70kg를 밀어요, 이 친구가. 근데 내가 자세를 좀 잡아주고 속도를 제한시켜주니까 40kg도 못 밀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다고 자기 몸을 속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중량 잘 쳤을 때는 무조건 스쿼트 200이었어요. 무조건 이거 120이었어요. 120, 140 무조건. 그냥 그걸로 무조건 몸풀기가 80에서 100이었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중량을 다루는 이 무게가 저한테 웜업이었어요.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내가 알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게 답은 아니구나라는 건 알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고중량이 답이지만 이제 그 전자는 정확한 자세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면서 중량을 계속 차츰차츰 꼭 늘리셔야 됩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